자, 오늘은 손저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원식 원장님. 네. 손저림 증상이 생기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리면 신경 문제이고, 네. 그러면 이제 목 디스크나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그런 질환들을 조금 의심할 수 있겠지요. 네. 예. 손저림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의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윤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목 디스크와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오늘은 이 목 디스크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 손이 저리다고 오는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원인이 바로 이 목에 있기 때문에 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증상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목을 뒤로 이렇게 젖힌 상태에서 되게 이제 병변 증상이 있는 방향 쪽으로 목을 이렇게 꺾어주면은 손저림 증상이 악화가 되거든요. 근데 목에서 시작되는 손저림 같은 경우에는 이쪽 목에서부터 줄기처럼 따라서 내려갑니다. 이 손만 딱 단독으로 붕 떨어져서 저림증이 오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흔하지 않고요. 목 자세에 따라서 목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가는 그런 저림 증상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개의 경우에는 목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손저림은 이 손바닥만 저린 게 아니라 이 손등 부분까지도 같이 저림증이 동반이 되고, 대개의 경우에는 손저림까지 동반이 되는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7개 목뼈 중에서 5번, 6번 마디 사이나 6번, 7번 마디 사이에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손저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의 손저림이 생기는 부분이 좀 달라지거든요.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내지는 한 세 번째 손가락 정도까지 이렇게 증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세 개 정도 손가락까지 범위가 넓혀지는 그런 저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의 경우에는 손만은 아니고 목에서 생기는 손저림은 쭉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에는 목 디스크로 인한 내가 손저림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을 뒤로 젖히고 아픈 쪽, 다음 쪽을 목을 꺾어 보면은 손저림이나 팔저림이 좀 악화된다. 그러면은 목 디스크가 좀 의심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저림증 증상이 좀 호전이 되면은 또 목에서부터 시작되는 손저림증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의사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이제 머리를 거쳐서 목을 거쳐서 손목으로 내려올 때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손목 가운데에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신경이 이제 여기서 눌리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눌리게 되면 1번, 2번, 3번 그러고 네 번째 손가락 반이 좀 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떤 분들은 엄지만 좀 저리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1번, 2번, 3번이 같이 저리다고 하시고요. 그러면서 손목이 아프면서 여기 이 엄지손가락 아랫부분 손바닥 쪽이 무디거나 저리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테스트하기가 좀 간단한데요. 왜냐하면 이 정중신경이 피부 가까이에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좀 심하신 분들은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자극을 하면 저림 증상이 좀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중신경이 이 부분에 가운데 손목 수장부를 지나가기 때문에 요 부위를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지그시 누르는 압박 테스트를 하다 보면 손이 점점 더 절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중신경이 조금 부어 있구나. 어쩌면 이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손목신경 때문에 내가 손이 저린 거구나.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랭 검사라 그래서 허리를 적당히 펴시고 손목을 이렇게 90도로 꺾어가지고 팔꿈치를 양쪽에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목이 안쪽이 되게 압박이 되는 자세죠. 이 자세를 또 10초, 20초 하다 보면 손끝이 저려옵니다. 그러면 내가 손목에서 신경이 눌리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 디스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잖아요. 목도 아프고 손도 저리고 어깨다 저린다고 하시는데 이게 목 디스크는 왜 생기는 걸까요? 생활 습관이죠, 사실은. 자세, 생활 습관. 이 스마트폰을 워낙 오래전부터 저희가 많이 이용을 했잖아요. 스마트폰 이전부터
그 책 보면 자세라든가 이런 목과 관련된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자세가 안 좋은 경우에 사실은 형태적인 변화에 의해서 목 디스크가 생기고 아니면 뼈 형태의 변화에 의해서 협착증이라든가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목을 좀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또 한쪽 방향으로 팔을 좀 많이 쓰는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은 또 그쪽 방향으로 뭔가 직업병처럼 안 좋은 병변이 생길 수가 있어서 목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자세나 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목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로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뭐 연령대라던가 그죠? 굉장히 넓어요. 연령대는. 네. 최근에는 뭐 굉장히 낮아졌죠. 연령대가. 오히려 많이 스마트폰 사용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젊은 친구들한테도 사실은 거북목 형태 변형이라든가 이런 목 질환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퇴행성 병변에 의해서 목에 있는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협착증이 생겨서 팔저림 증상이 팔이나 손저림 증상이 오시는 그런 노인층, 되게 이제 50대, 60대 제일 많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연령대는. 그러니까 요즘 모든 병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뭐 특정 나이가 잘 생기고 이런 나이 때 잘 생기는 있는 거 그런 게 좀 존재를 했었는데 요즘은 맞습니다. 연령대도 많이 낮아지고 정형외과에서도 관절염 같은 경우도 젊은 나이에 굉장히 이제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제 손 저리다고 오시면 옛날에는 아유 뭐 그건 아니겠지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젊더라도 퇴행성으로 인해서 목에 뭐 협착이 올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비교적 빠른 나이에 이런 퇴행성 병변들이 잘 생기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손 저리다고 오시면 뭐 검사할 것도 좀 많아지고 고민해야 될 것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떤가요? 어떤 연령층이라든가 아니면 원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 아직까지는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일단은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4배에서 5배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정확한 원인은 없는데 대부분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많이 생기신다 그러면 손목을 많이 쓰니까. 생리학적으로는 여성 호르몬이 좀 영향을 좀 그런 게 영향을 끼친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손목의 작은 동작으로 반복된 동작을 많이 하는 또 연령층이 30에서 50대에서 여성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은 말 그대로 큰 원인이 과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힘을 주고 계속 구부렸다 폈다를 작은 동작이 반복이 되다 보면 염증이 생기면서 손목 내 압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되는 압력 때문에 우리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그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골프가 유행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프채를 맞아요. 세게 쥔다거나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손목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신경이 눌립니다. 손이 저리시다 그러면 가장 손목 터널 증후군을 또 이제 먼저 좀 고민을 해보긴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그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한 손저림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검사를 좀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이 눌리는 게 좀 의심이 되죠. 의심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손목 터널 안은 되게 작고 섬세한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초기에는 어떤 검사를 해서 잘 티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다른 질환 손저린 거랑은 헷갈릴 때가 조금 많아요. 애매할 때가 많죠. 이게 목 디스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이 되면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전도 검사. 그래서 근전도 검사는 신경줄을 통해 지나가는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해서 그렇죠. 신호가 떨어지면 신경에 문제 있다고 판단을 하죠. 신경이 눌리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음파나 이제 MRI 검사를 통해서 MRI까지 왜 생겼는지 우리가 이제 신경이 눌린 건 알았는데 근데 왜 눌렸지? 이제 이유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초음파나 이제 MRI 영상 검사를 검사를 더 권하게 됩니다.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비슷한 과정입니다.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근전도 검사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그다음에 조금 더 정밀하게 확실하게 신경이 눌리는지 아니면은 어느 부위에서 눌리는지 아까 말씀드린 5번, 6번 사이인지 6번, 7번 사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경추 MRI 검사를 필히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거기 상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영상 검사와 근전도 검사, 임상 증상이 세 개가 다 일치를 해야죠. 환자의 증상, 그다음에 이제 신경이 어디서 눌리는지 기능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근전도. 그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손인지 목인지 범위가 좁혀지니까요. 정확하게 목이 많이 의심이 되면은 목 디스크 쪽으로 이렇게 범위가 좁혀지면은 확실하게는 MRI 영상을 목 쪽을 찍어서 목 디스크 여부를 확인을 해야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임상 증상과 근전도 소견상에서 이제 손목 쪽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확실하게 초음파나 MRI 검사를 해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지 될 것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신경 증상은 비교적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목 5번, 6번, 7번 얘기하시듯이 이제 눌린 위치에 따라 대부분 증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의심이 되면 검사를 하는 거고, 환자분이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호소하는 증상을 대입을 하면 대부분이 이제 맞춰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퍼즐 조각 만듯이 맞춰 들어가면 초반에는 진단이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제 검사를 통해서 퍼즐을 맞춰가면서 확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문제가 좀 의심이 되면 저희 병원처럼 이제 목 보시는 분, 손목 보시는 분 이제 두루두루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진단이 됐어. 목인지 손목인지 진단이 되면은 각각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목 터널중 같은 경우는 뭐 늘 그렇듯이 다행히 경미하다. 예를 들어 뭐 근전도 검사나 MRI를 찍었는데 신경이 좀 눌리고는 있으나 근전도 검사상에서도 좀 경미하게 눌리고 MRI상 구조물이 특별히 누르는 게 없다. 그러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부어 있는 정도로 보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손목 부위에 물리치료, 충격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복용을 합니다. 약물 복용을 좀 하고요. 이제 그러다가도 좀 호전이 안 되면 이제 우리 손목 내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직접 주입하기도 합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수근관의 압력이 증가해서 염증 때문에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이 눌리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손목에다가 항염증 주사를 좀 놔주면 압력이 좀 떨어집니다. 좁은 데다가 놓으면 안 아픈가요? 아프죠. 아픈데 아프죠? 아프지만 이제 안 아프게 잘 놔드려야죠. 그래서 그게 기술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서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예. 초음파를 보면서 네. 주사를 놓는군요. 네. 여기다가.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통증에 관해서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 치료의 하나니까. 그래서 초기는 이제 그렇게 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수술. 일단은 뭐 검사를 통해서 눌러 있는 정도가 중간에 아주 이상이다. 심하면, 예, 일단 전기 신호가 너무 안 간다. 뭐 그렇게 검사 결과치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MRI 찍었더니 그 눌리는 원인이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신경이 좀 부어 있는데 그게 옆에 물혹이 생겼다던가 아니면 뭐 관절염 때문에 뼈가 커지면서 신경이 눌렸다거나 과사용에 의해서 근육이 비대해져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약을 쓰거나 주사를 해도 그렇죠. 안 되죠. 구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낫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수술은 어떻게 해요? 이쪽 저기에서? 그 수술은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수술은 이제 우리가 그 수근관 터널이 두꺼워져서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근관 터널이라고 하는 애들을 조금 절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수근관 터널이 열리면서 신경의 압박 증상이 그렇죠. 사라지게 되거든요. 한 1cm에서 2cm 정도만 절개를 하고 그렇게 살을 좀 벌리다가 조심스럽게 벌리다 보면 터널이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과적 방법으로 좀 절개를 해서 느슨하게 만들어주면 저림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게 다시 재발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재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근관 터널이라는 애를 열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확 이론적으로는 재발을 할 수가 없는데 가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술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피가 나잖아요. 그죠? 피가 나죠. 그 피들이 흡수가 빨리 안 돼서 굳는 경우가 있어요, 안에서. 유착이 되고. 그렇죠. 그때 그런 애들이 안에서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딱딱하게 변하면서 걔 때문에 좀 저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유착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없나요? 그래서 수술 중에 피가 안 나게 꼼꼼하게 지혈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유착 방지제라는 거 수술의 마지막 과정에 이제 주사로 유착 방지제를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유착이 덜 돼서 그래서
뭐 어떤 수술이든지 어떤 부작용은 생길 수 음.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많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한 다음에 재발의 위험성에 대해서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목 때문에 손 저리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 다음에 많죠. 이제 목 때문에 손이 저리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막 이제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다 그러고 밤에도 많이 괴로워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 제일 궁금한데 예.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은 일단은 비수술적인 걸 원하시니까 혹시 어떤 경우에 비수술적인 걸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거 하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대개 경우에는 사실 이제 증상의 정도도 중요하긴 한데 MRI 검사상에서 얼마나 심하게 막혀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몇 퍼센트, 몇 퍼센트는 사실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50% 보통 신경이 지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한 50% 정도 미만 정도로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신경이 눌려 있다거나 그러면은 한번 주사 치료라든가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심한 협착이나 디스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사 치료를 한 일주일 간격으로 그 신경 지나가는 길 쪽에 막 얘기하시면 이쪽에 스테로이드 놓듯이 목 쪽에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놓을 수가 있거든요. 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서 증상이 좋아지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쉽게 좋아지지 않으면은 보통 한 3번 정도 짧게는 한 일주일 간격으로 또 그 주사를 한번 주입을 해봅니다. 그래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되면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는 좁아져 있는 구멍을 넓혀주는 시술 치료 쪽으로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운 좋게 주사를 놓고 증상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심해도 좋아졌다라고 하면 증상이 중요하거든요.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활 치료나 물리 치료, 먹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생활 습관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증상과 MRI 영상상에서의 얼마나 좁아졌는지 정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를 다 차치하고 이거는 무조건 빨리 수술을 해서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해서 눌려있는 신경을 펴줘야 된다는 거는 힘이 떨어지는 경우. 이게 손목에 힘이 떨어진다든가 손가락 힘이 떨어져서 글씨 못 쓰고 젓가락질 못하고 숟가락질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요 예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한 빨리 즉각적으로 수술이나 이건 수술이죠. 수술적인 방법으로 좁아져 있는 지금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하듯이 눌려있는 신경을 넓혀줘야 됩니다. 감압을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빨리 시행이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수술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회복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회복이 완전히 안 될 수도 있어요. 빨리 무조건 수술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는 마비 증상이 오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1차 고려 대상입니다. 우리 배당주 원장님 기준에서는 눌린 게 50% 미만이라 그러면 일단 한 번은 주사를 좀 해보자, 그렇죠. 약을 모자 한번 해보시자고 하는 거고 주사를 한 번 맞으면 1회 또는 3회 정도 많다고 3번까지는 해보고요. 3번 주사 했는데 안 났어. 4번, 5번, 6번 해도 비슷해요. 그거는 이제 시간 낭비, 돈 낭비, 물자 낭비거든. 그렇죠. 그때는 확실하게 그냥 좁아져 있는 부분을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많죠.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겁도 좀 나시고 그래서 뭐 손목을 하든 어디든 하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까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심한 목 디스크가 있어서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되게 이제 목 디스크는 이 목 앞쪽에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목 뒤쪽에서 들어가서 디스크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사실은 뭐 앞, 뒤 다 하긴 했습니다.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목 뒤에서 들어가서 뼈의 구멍만 살짝 내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신경질을 넓혀주는 방법이 있고요. 최근에는 특히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목 뒤쪽에서 들어가는데 크게 절개를 하지 않고 아주 5mm짜리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 카메라를 이 목 뒤쪽에다가 삽입을 해서 내시경 카메라로 보면서 좁아져 있는 길을 넓혀주는 거의 시술에 가까운 경추, 척추 내시경적 신경관, 추간공 확장술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디스크가 터져서 뒤에서도 도저히 꺼내기가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아주 심하게 디스크가 터져 있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서 들어가야 돼요. 앞쪽에서 들어가서 터진 디스크를 좀 광범위하게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디스크가 그렇게 심하게 터져서 광범위하게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면은 디스크가 원래 있었던 공간이 텅 비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뼈와 뼈마디 사이 간격이 내려앉으면서 또 문제,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디스크가 터져나가면서 비어있는 공간에다가는 뭔가를 넣어줘야 돼요. 인공뼈나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그거를 막아줘야 됩니다. 이런 걸. 너무 심한 디스크 혹은 오른쪽 왼쪽이 동시에 증상이 생긴 그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는 조금 위험하고요. 앞쪽으로 들어가서 수술적으로 디스크를 제거하고 우용물을 넣어주는 그런 또 수술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특히 목 수술 같은 경우는 그죠? 환자랑 이렇게 서로 많은 설명하고 상담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잘 떨리죠. 방법도 다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그죠? 네. 거의 대가신데 확실히 수술이라는 게 이제 많이 경험이 하죠. 쌓이고 많이 네. 쌓여야지 능숙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내시경 같은 경우는 워낙 조금 제거하니까 숙련도가 제일 중요하긴 맞습니다. 한데 이제 적합하면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생각보다 덜 아프게 덜 침습적으로 하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여기도 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뒤에서 내시경으로 한번 5mm짜리 구멍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네. 뭐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앞쪽에서 크게 좀 수술을 네. 앞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목은 굉장히 여기 뭐 회복이 빨라요. 앞에서 하더라도 보통 한 2cm 정도만 절개를 하면 되니까 빠르기 때문에 뭐 비교적 목 하면 되게 다들 무서워하는데 근데 비교적 굉장히 안전합니다 사실은. 단 경험이 많은 그렇죠. 사람들 자신감 네. 있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받으시면은 비교적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목 때문에 손이 저리시면 제일 좋은 거는 손목을 안 쓰면 되죠. 안 쓰면 되는데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목도 마찬가지고 안 쓸 수가 없어서 쓰다 보면 손이 저린데 잘 안 낫죠. 2주 지나서 안 나으시면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저희 목 보시는 선생님과 손목 보시는 선생님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치료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